진천에서 한 남성이 시내버스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추격 끝에 붙잡힌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북 출신이 얼마나 등용될지 관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충북 인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달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주 송절동 백로서식지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백로대는 밉상이 돼버렸습니다. 청주시는 고민 끝에 인간과의 공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진천에서 한 남성이 시동이 켜져 있는 시내버스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시간을 기다리던 버스에 몰래 올라타 10k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아무렇지 않게 앞문을 닫고는 버스를 출발시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기사들이 뒤늦게 달려가 멈춰 세워보려 하지만 버스는 순식간에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남성은 기어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도심 속 무법 질주를 시작합니다. 막무가내 후진해서 나가는데 저 정문까지 제가 계속 따라가면서 세우라고 했는데 그냥 도주를 했는 겁니다. 황당했죠. 놀랬죠, 엄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5분 만에 버스를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0km가량을 달린 끝에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순찰차가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버스에서 끝까지 내리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내버스는 수동운전이라서 다루기 힘든데요. A씨는 과거에 대형 면허를 취득했다 자격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충동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내각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충북 출신은 얼마나 등용이 될까요?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는 현직 국회의원 22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2달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인데 충북 지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김병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에도 충북 지역구 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천 출신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백승하 의원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것이 유일한 충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충북 8곳의 선거구 가운데 5곳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청주권 4곳의 민주당 의원 모두 초선이라는 점에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내각 구성에서도 충북 인사의 이름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재선이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안전실장으로 경호를 책임졌던 이모선 의원만이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 잠시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반면 충남 지역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고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를 맡은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북으로서는 충청권 지역 안배 차원의 인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 부처와의 연결고리를 해줄 정치권 인사가 없다는 건 충북의 현안 사업 추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및 내각 초기 인선에 우리 충북 지역의 인사가 보이지 않아 많이 섭섭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관 추천제를 통해서 의외로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진출하지 않을까.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북 출신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등용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세종에서 회동을 갖고 충청권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와 충청권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 중부내륙 지원법의 전부 개정안에 대해 충청권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4명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촉구하는 반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달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충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나름 꾸준한 수요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충북 지역. 주택산업연구원이 이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했는데 충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충북 지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87.5로 지난달보다 1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2분기 들어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던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 꺾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4월 기준 충북 지역 미분양은 2,186가구.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분양 소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281가구에서 올해 3월 525가구, 4월에는 559가구로 늘었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들도 저조합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충북 지역 주택 인허가는 3,5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도 2,38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3% 감소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로 기지개를 켜는가 싶던 충북 지역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이곳은 오래전부터 백로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송절동 백로서식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시화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백로대가 밉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백로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결론은 인간과의 공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수풀을 헤치며 백로에 배설물을 치웁니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쓰레기도 함께 수거합니다. 백로들의 오물들로 뒤섞여 썩은 나뭇잎들이 많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백로들이 먹잇감으로 가져온 썩은 물고기도 보입니다. 청주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들과 청주시 공무원이 함께 송절동 백로서식지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됐던 백로서식지는 5년 넘게 정화 활동이 이어지면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체가 여기저기 막 있고 막 그 개들이 먹은 거 떨어뜨리고 우리가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더럽긴 한데 좋아지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청주 도심이 팽창하고 송절동 백로서식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22년 백로서식지 연구 용역까지 진행했는데 인공서식지도 서식지 이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존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설상 여기를 전부 다 벌목을 해서 새가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같이 살아야 되고 분명한 거는 이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악취의 고통을 받으니 지속적인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 가깝다고 해서 저희가 간벌이나 이런 거를 성급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현재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 확장으로 조만간 백로서식지 30m 앞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백로와의 공존을 위한
또 다른 시험대의 등장이 예견돼 있는 겁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전쟁의 아픔과 수많은 희생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충주에서는 전쟁 음식과 전투 장비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사는 최은식 어르신은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1950년 결혼과 동시에 전쟁터로 끌려가 6년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시 엄정면에서 차출된 1,200명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고작 10여 명.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폭격해고라는 바람에 엄청 죽었어요. 아군도 죽고 이민군도 죽고 무죄가 죽었어요. 그 아마 그 죽은 데 갖다 끌어모든 거 아마 수백 명 될걸 뭐 구렁하다가.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는 특별한 자리가 충주에서 마련됐습니다. 보리주먹밥과 밀개떡 등 전쟁통에 먹었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전쟁 사진으로 그날의 참상을 알리는 체험 행사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강산과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어야 했던 소중한 생명들, 장갑차와 소총 등 다양한 전투 장비도 직접 마주하며 전쟁의 잔혹함을 되새깁니다. 말로만 듣던 전쟁이란 단어를 직접 와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선조분들의 노력과 숭고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현존하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는 3만여 명. 수많은 희생 위에 피어난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알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김천시가 청주공항과 김천을 잇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보은군, 김천시와 함께 다음 달 3일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건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청주공항과 김천을 잇는 노선의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보은 경유를 하는 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음성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충주시 살미면과 음성군 감곡면의 과수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북도 내 과수 화상병 피해 규모는 8개 시군, 55개 농가, 18.98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 33곳, 음성 8곳, 제천 7곳, 진천 괴산 각 2곳, 증평 단양 청주 각 1곳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도내에서 문을 닫는 건설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충북의 건설업 폐업 신고는 종합건설사와 전문 건설사를 합쳐 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에 비해 6건이 증가한 것으로 공사비 급등과 일감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더욱이 이달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 영동 괴산 지역위원장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한 위원장이 운전기사의 급여를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대납하고 명절에 유권자에게 선물 세트를 배포해 고소된 바 있다며 이는 정치인의 기본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청년 고용 정책을 연계할 청주시의 링크 스테이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악길 청년 카페 1층에 마련된 링크 스테이션은 청년 고용 정책 상담센터의 기능을 하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미니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 맞춤형 프로그램 등 청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옥산 1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을 6개월 앞당겨 준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침수 지역인 옥산면 가랑리 일원에는 74억 원을 들여 분당 290톤의 우수를 방류할 수 있는 배수 설비가 가동됩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늘 제1회 생명사랑 위기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현상인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를 막고 극단적 선택 재시도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병원과 언론, 경찰 등 기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등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을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 졸음쉼터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산업용 플라스틱 첨가제가 담긴 컨테이너와 트레일러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불이 붙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